네, 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포항 지역 10대 뉴스 준비하셨죠? 예.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국제, 국가 혹은 자치단체별로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올 한 해 동안 포항시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10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예, 올해 포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을까요? 10대 뉴스 선택 기준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가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생활이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중앙 언론에서 중요한 뉴스로 다뤘던 사안을 선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항의 올해 10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일단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면요. 전반기에는 포스코 지주사가 본사를 서울에 두려다가 시민 반대에 부딪힌 뒤 포항시와 포스코 합의해서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9월에는 후반기죠. 발생한 흰남노 태풍의 영향으로 지역민 8명이 사망하고 포스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2조 4천억 원의 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후반기의 중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경우는 뭐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앙 언론에서도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흰남노 태풍으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경북 경찰청에서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네. 태풍 피해 가족과 주민들은 포항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흰남노 태풍으로 가장 피해를 받은 포스코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 운영의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네. 포스코가 언제 정상 가동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관심이 내년에도 계속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포스코 참사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거취와도 관련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요한 뉴스로 다져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태풍 흰남노 피해 첫 번째 뉴스로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 이 포스코 지주사의 포항 이전 합의가 되겠는데 일단 세 개 항을 합의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 본사 항의 집회를 앞둔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3개 사항을 합의했는데요. 네. 합의 사항을 보면은 포스코 지주사와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의 설득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한다. 첫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을 설치하고 포항 중심의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두 번째. 네. 세 번째 사항은 포항시와의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 홀딩스가 TF단을 구성해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합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뭐 약속에 대한 서로 간의 진척이 좀 있나요? 합의사항은 양측 관계자들이 지난 8월까지는 네다섯 차례 만나 논의를 했습니다. 예. 크게 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합의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 흰남노 태풍이 발생하자 포스코가 비상사태를 맞이했죠. 네. 그 이후에 논의가 중단 상태입니다. 당초 포스코와 지주사의 서울 이전이 알려지면서 포항 시민은 물론이고 당시 대통령 후보들도 상당한 관심을 표했는데요. 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을 찬성하거나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는요?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포항시장 최초의 3선 시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약 8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시장들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이강덕 시장을 선택했는데요. 네. 이강덕 시장이 포항시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선보다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더욱 관심을 끌었던 사안입니다. 뭐 당시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갈등을 빚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강덕 후보가 컷오프됐다가 다시 경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수행했던 김정재 의원과 갈등선, 네. 그리고 경선에 대한 남구의 김병욱 의원이 김정재 의원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였나요?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강덕 시장과 김정재 의원이 포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끌기도 했었고요. 예. 네 번째 뉴스는요. 네 번째 뉴스는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안을 꼽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포스코에 근무하는 한 20대 여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들로부터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6월 7일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2주일여 지나 6월 20일에 경에 언론에 보도되었고요. 3일이 지난 23일이죠. 포스코 경영진이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예. 관련 직원들이 일단은 뭐 기소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피해 여직원이 포스코에 3년여 근무하는 동안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폭력을 가한 4명의 직원을 고소했었는데요. 경찰 수사가 4개월여 진행되었고 지난 10월에 경찰은 2명의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또 다른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충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에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포항 남부경찰서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 용면에 대한 중징역을 했다고 밝혔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윤리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종의 뭐 경각심이랄까요? 포스코까지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당시 고용부가 포스코에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조직 문화 개선과 사내 고충 처리 제도 개선, 2차 피해 예방 등 개선 대책을 고용부가 제출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이 포스코 조직 문화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구나. 또 그 포스코 임원진의 뭐 성인권 감수성이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다섯 번째 뉴스는요. 다섯 번째 뉴스는 영일만 대교 노선 변경을 선정했습니다. 네. 영일만 대교 건설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안으로 등장하기도 한 사안인데요. 영일만 대교는 총 길이 18km로 해상구 및 9km, 제반 노선이 9km입니다. 합쳐서 18km인데요. 예기치 않게 국방부가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 영일만 대교가 건설될 경우에 군함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유사시 폭격으로 교량이 붕괴되면 해상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일만 대교 건설의 당초안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안을 변경해서 해저로 건설될 경우에 건설 예산도 증가하고 동의하는 윤회 대교 상징성과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김정재 의원과 함께 그 예산 50억 원 확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실시 설계비가 5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예.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0억 원이 반영되어야 설계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 정치인들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일만 대교 건설은 포항 지역의 선출적인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 뉴스는요? 여섯 번째 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이 지난 8월에 지병으로 별세한 사안입니다. 허대만 전 위원장은 26세였죠.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최연소 포항시의원에 당선되며 젊고 유능한 지역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었죠. 네. 하지만 본인의 희망했던 포항시장과 국회의원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했던 것입니다. 지역주의의 뭐 벽이랄까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실패 또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현대만 위원장은 지역주의 한계에 크게 부딪히면서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네. 허 위원장은 제1회 지방선거 당선된 이후 포항 지역의 선거에 총 7번 출마해 번번이 독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네. 포항 시민들은 여전히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30년간 노력했지만은 빛을 못 보고 사망하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이어서 7대, 8대 뉴스는요? 좀 가벼운 것으로 가겠습니다. 7대 뉴스는 한우공원에 건립된 스페이스워크가 한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부각되었던 뉴스이고요. 네. 8대 뉴스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포항 철길 숲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워크 방문객이 최근에 100만 명을 넘어섰죠. 그렇습니다. 포항시는 북구 한우공원 스페이스워크의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3일에 밝혔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전체 길이 333m, 나선 계단 717개로 만들어졌고요. 네. 포스코 강제로 그려진 우한 곡선과 밤하늘을 수놓은 조명은 철과 빛의 도시로 포항을 상징하는 관광 명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길 숲의 경우는 지난 5월 기준 1월 평균 3만 6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상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포항시가 최초로 조경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폐철로를 이용한 포항 철길 숲이 UN 해비타트가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며 월드 클래스를 입증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9대와 10대 뉴스 남아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9대 뉴스는 포항시가 전국 최초 배터리 선도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뉴스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신라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배터리 산업 도시 부분 대상에서 포항시가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항시가 철강 도시에 이어 배터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뉴스라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대 뉴스는 포항시의 배터리 도시 선정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포항 지역을 거점으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태풍 흰남노로 집중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억 원을 기부했다는 뉴스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100억 원이라는 통큰 기부에 포항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10대 마지막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예. 자, 세상 읽기 오늘은 포항 지역 10대 뉴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